어찌 봉황의 뜻을 잡새들이 알겠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호남 반도체를 찬성하는 자신을 비난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쓴 말입니다. 홍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입지 조건만 된다면 반도체 단지가 호남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이 농업 중심 도시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지인 새만금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데도 수십 년째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산업 재배치가 정쟁의 도구로 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해도 최소한 양심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 3년 하는 동안 5대 신산업 유치 육성에 전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10년간보다 2배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도 40여 개 유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구시장일 때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찬성한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추경호 당선인께서도 대구 가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비틀었다 압박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저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호 당선인한테. 추경호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공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약속했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아시아 2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팔 비틀면 됩니까? 팔 비틀어서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추경호, 이철우 두 이제 대구 경북 당선인 또는 현직 지사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볼까요? 좀 공허하게 들리실 텐데 직접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발표는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과 주주들은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국가 지원이 발표됐지만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기획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권을 맡고 있으면 저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은 해낼 수는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어제 발표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정과제로 AI 국가를 만든다고 했고 실제로 그리고 5국 상특을 얘기하면서 지방 분권 강화를 얘기하는데 어제 발표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국가 대개혁 프로젝트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윤석열이 끝까지 했으면은 지금 3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3년이 아니고 나라 망했겠지. 예, 상당히 이 반도체 메모리 이런 부분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신에서도 보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반도체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를 다시 한번 이게 정점을 찍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에서도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위상은 진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지만 김희석 국무총리가 이제 했던 발언이 진짜 20년 뒤에는 해방 100년이에요. 2045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초입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정권사에서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도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만 되돌아봐도 지금 우리 반도체나 메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러 줄 서 있고 예약할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또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위상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 되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바라보고 AI 시대에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컨트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로 만들어지는 전 초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5년 전인가요? 5년도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JP모건인가 골드만삭스에서
2060년에 뭐 대한민국, 뭐 2050년에 대한민국 이런 걸 보고서가 있었는데 당시 어떻게 예상했냐면 우리나라는 그 다른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면 개발도상 국가보다 나라의 구조가 더 안 좋을 거다,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 기준만 보고, 당시 기준은 뭐냐?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었던 기준만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들고 이제 요 정도에서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다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정도 연도가 되면은 인구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보다 못 살 거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예. 이걸 예측을 못한 겁니다. 이 AI 예. 시대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어제의 투자와 이 정부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반도체에서 제작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AI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예산 예결위 할 때 보통 그 로봇 관련된 거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공모 사업이나 로봇 관련된 예산은 대구나 경북에 몰아줬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요. 그래서 섬유 산업이 끝을 맺고 대구 경북을 소부장이 많거든요. 거기 구미나 이쪽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국가 전략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AI를 대구 경북에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인 거잖아요.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왜 저 반도체 수요가 모자라느냐? 결국 세상이 피지컬 AI로 갈 거다. 20, 30년 잠깐, 20년 잠깐의 화랑은 반도체가 있을 것이나 30년의 세상을 지배하는 건 피지컬 AI라는 게 공통된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대구 경북에 그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이렇게 남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 말고 정말로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피지컬 AI가 맞다라는 거 인식하고 이것도 한 600조 투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같이 토론하고 수기를 해야지 이걸 지역 감정 부추기면서 국가 발전에 방해되는 이런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죠. 규모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양산 체제 반도체가 이번에 만약 4천조 이상으로 추가 투자가 돼 가지고 가게 되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매출을 얼마 하면 영업이익을 얼마 내느냐? 요거를 이제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데 3분기에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2분기 아닙니다. 3분기 이제 오는 3개월 동안. 그러면 3분기 같으면 이제 7, 8, 9월 달이 되겠죠. 이게 한 10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현재 2분기는 실적 발표를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80조라는 이야기, 뭐 90조라는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하이닉스가 지금 60조에서 70조가 분기 3개월 만에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면 연간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뭐 어림잡아도 한 300조 될 거고. 왜냐면 이 조가 이 억조 너무 큰 돈인데 모르겠다. 조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10조 단위고 100조 단위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간 300조 정도의 이익을 낸다. 아니면 500조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1년에 78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기업 두 개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우리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반 넘죠. 이 회사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영업이익 전에 매출이 일어났던 모든 돈을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로 돈을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천문학적인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방산, 조선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기업들이 내는 영업이익의 수준이 우리 국가가 1년 동안 다 써야 되는 돈보다 몇 배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제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인데 물론 김칫국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설명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기사도 보면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또 50% 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앞으로의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 영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제. 그러면서 90도 인사한 것이 오늘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지에 일면에 딱하게 박제가 됐던데 그러면서 SK와 삼성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같이 떠밀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투자가 해외에 가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기업과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러면 상당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타임라인에 대한 구체성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203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나왔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입니다. 지금 발표한 것들이 앞으로의 4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 정권에서 또 이것을 얼마나 더 잘 살릴지 우리는 아직까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총력을 다해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우리 여당이 그리고 가능하면 야당까지도 힘 합쳐서 이것을 구현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지금 추경호 지금 당선인도 이렇게 막 반대하는 그런 브리핑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안타까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나 이제 SK도 몇 천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은 이제 공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의 주주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빨리 가줘야 그리고 국가랑 같이 이게 착공을 하고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갈 텐데 또 정치권이 반으로 나눠지고 분열이 되면 그러면 기업들도 휘청할 가능성이 혹시나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우리 언론들이나 이거 팩트체크 계속하면서 호남의 특혜가 아니고 아리백 얘기 아직 안 했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아리백을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지금으로서는 적기이고 실제로 영남이나 이런 TK, PK 이런 분 쪽은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호남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남권에도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그런 면에서의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다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대규모의 이런 반도체 폐대에 대해서는 호남이 적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도 판단하고 어제 발표한 것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군 이래 최고의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요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등이 4,700조 4,7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4,700조. 가늠이 안 간다. 4,000조 처음 들어봐. 4,700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표 대통령 예. 기업인들에게 90도 인사를 한.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와, 그게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건지 너무 궁금한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소름 돋는다. 와, 소름 돋는다. 저런 이거. 장면 처음 보네요, 진짜. 회장들이 죽을 맛이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단 좀 소소한 얘기인데 이것도 큰 메시지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결정된 거고 혹시 사전에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같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올린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어요. 네. 그럴 때 좀 서로 인사를 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나는 큰절을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셨어요. 기업인한테? 네네, 내가 큰절하고 싶은데서 그 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요 정도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국토 균형 발전과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일이잖아요. 네.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어떤 AI 그렇습니다. 산업 이거를 교차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가 꽁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러니까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어요. AI를 먼저 해야 국토 균형 발전을 하지. 국토 균형 이거를 한꺼번에 응축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숫자가 1조에 0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숫자에 밝으시니까. 저 출처 박지 않은데요? 12개 들어가더라고요. 1조에 12개가 들어가요. 0이 12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개. 계속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을 때 네. 제가 언론인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계속 숫자를 물어보셨어요. 알려달라고 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다 보니 약간은 좀 예측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가 900조였고 최고가 2,000조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다 틀렸다. 나중에 좀 창피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짐작을 했지만 이 숫자는 네. 상상을 못한 와, 숫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AI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좁은 어떤 뭐 지역끼리, 사람끼리,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리콘밸리랑 경쟁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TSMC, PSMC랑 네,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 시시하게 더 팍팍 이런 표현 자주 쓰시거든요. 그걸로는 경쟁 안 된다. 그걸로 무슨 뭐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기업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고마우냐. 나머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는 뭐 규제라던가 내지 뭐 인프라. 행정적인 부분, 인프라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믿으니까 그 큰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와. 할 수 있겠죠. 네네. 와.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은 쉽게 결정. 결정 못하지.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이게 좀 임기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는 또 진짜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단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테면 말로만 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겁니다. 첫째 가장 용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네. 경우는 기업이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확 당겨버리겠다. 네, 속도를 엄청 낸다고 속도를 하던데요. 내겠다라고 네. 말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지역이 기회가 더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령 지금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돼서 뭐 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간 것도 크단 말이에요. 어. 그 얘기인즉슨 뭔가 준비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조차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막연하게 뭐 100년 대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되게 중요한 세계와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속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임기 내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기 내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전체 다 결실을 다 맺는다라기보다 임기 시간이 내부터도 걸리니까.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임기 내. 네. 야, 너 축구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야. 네. 임기 내야. 이게 핵심이야. 아, 전체가 제가 전부 다 완성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네. 좀 과장 좀 하죠. 네. 눈에 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네, 거다. 점점점 눈에 보이는
많은 증가와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네. 와, 진짜 되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무슨 뭐 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원래 좋으면 더 비난하잖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일부만 영상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잘 봐주시고 요거를 팩트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차별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괜히 충격적인 반응인데 뭐 기업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으로 보냈다라는 네, 얘기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요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비튼다고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없다라는 네.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좀 재밌는 말을 해서 검색어에 올라간 말이 조족지혈이라는 게 조족지혈.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누적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을 다 합쳐 본다면 이건 세 발의 피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막 IMF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 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운명이 좀 더디 나에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라는 네. 말씀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호남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지대를 지출해서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그 펩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과밀하고 비싼 도쿄나 홍콩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 보잖아요. 네. 뭐 가령 베트남이라도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보는 이유는 왜예요? 거기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지대 구입이라던가 그런 그죠. 부분에서 네. 투자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되려 이 조족지혈로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당했던 게 어쩌면 여기여야만 하는 지금 필연적 이유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용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지 마련도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호남에서 많은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돼서 나름의 재정적인 재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소위 말하는 총알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최적지야 최적지.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왔던 분들 조금 이름을 다 기억해 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공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서남권에 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충청권에 직접 가시거든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아, 네. 그래서 요 발표를 좀 세부 사항을 더 하게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영남권도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나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 예. 적극적인 또 지원 의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통합 의사 그리고 행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면 1차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을 거예요. 4,700조 네네네. 정도인데 왜 아직 이 정부 발표가 다 4,700조에 닿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여지가 있고요. 아. 2차, 3차도 남아 있고요.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면. 잘 예, 되고 예, 예. 그렇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아니 그 약간 뭐 네. 약간 농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네. 아니 당연히 협조가 잘 돼야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더 마련하고 더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최적지야. 부지,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인데 예. 조선일보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호남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조선일보가. 네. 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이 네. 이걸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그거를 우리 또 조선일보에게 한번 바쳐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고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네. 요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즉흥적으로 발언권 기회 받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뭐 부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부연할 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거 좀 흠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경제 6.29 선언 아니냐라는 지금 커뮤니티에 말이 돌고 있어요. 그 6.29 선언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네. 요번 이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퀀텀 모먼트다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논리로서 이제 요거 제가 비서실장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사실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긴 했습니다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좀 반대하고 싶고 네. 한편으로는 좀 발목 잡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좀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을 그렇습니다.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도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도한 비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네. SNS를 하나 올렸어요. 네,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